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두 가지 문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방 설비 기사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업무 시설로서 층당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며 층수가 25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특별 피난 계단이 2개 소일 경우 비상 콘센트의 회로수, 설치 개수 및 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시오. 단, 수평거리에 따른 설치는 무시하며 전선과는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 전류는 25% 할증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상 콘센트의 회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개수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층수가 25층이라고 했어요. 층수가 25층이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이 몇 개소에 있다? 네, 2개소에 있다라고 했죠. 2개소에. 자, 그러면 이 비상 콘센트 설비 같은 경우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어떻게 돼요? 2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죠. 11층. 그래서 지상 11층 이상부터 지금 몇 층까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5층 건물이기 때문에 11층 이상부터 25층까지 비상 콘센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층부터 25층까지면 총 15개의 층이죠. 자, 15개의 층입니다. 15개의 층. 자, 그럼 여기서 이 하나의 전원 회로에 접속하는,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의 개수가 몇 개예요? 바로 10개 이하죠. 그러니까 최대 개수가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은 지금 15개의 층이 있으니까, 그래서 11층부터 몇 층까지? 20층까지. 요거를 한 회로를, 자, 구성이 되는 거죠. 한 회로. 왜냐면 10개니까, 10개. 그 다음에 21층부터 그리고 25층까지. 이게 지금 5개의 층이죠. 5개니까 이것도 한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한 회로. 그래서 이 회로수 자체는 몇 개냐? 지금 한 층당 비상 콘센트는 몇 개 이상? 2개 이상씩 설치하는 거죠. 2개 이상. 그래서 한 회로. 여기서 이제 두 회로에서 한 층당 2개 이상씩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곱하기 2. 그래서 회로수는 총 4회로가 되는 겁니다. 회로수는 4회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 개수입니다. 설치 개수. 자, 설치 개수는 몇 개냐? 이게 설치 개수를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순서가. 설치 개수는 아까 얘기했죠. 자, 11층부터 25층까지 15개. 15개인데 몇 개? 한 층당 2 이상이라고 해요. 2 이상. 그래서 2개를 곱해주시면 얼마요? 30개. 그래서 설치 개수, 비상 콘센트의 설치 개수는 몇 개다? 30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해보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 같은 경우는 단상 교류를 사용하죠. 단상 교류. 그래서 단상 교류 220V를 사용합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P는 VI라는 공식이 있죠. P는 VI. 여기서 이제 I를 구하시죠. 전류 I는 V분의 P가 됩니다. 자, 단상 교류 220V이기 때문에 220V 분의 자, 얼마예요, 전력은? 자, 전력은 얼마 되냐, 전력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콘센트의 개수가 몇 개냐면 지금 30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30개. 그런데 자, 한 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1.5kVA 이상, 2개일 경우는 3kVA 이상, 그리고 3개 이상부터는 전부 다 4.5kVA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4.5kVA가 되는 겁니다. 4.5. 그래서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죠. 4.5kVA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20.454가 돼요. 20.454 아닌 암페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허용 전류는 25% 할증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허용 전류는
20.454A에다가 25% 할증하는 거니까 1.25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1.25배.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 25.57 정도가 나오네요. 25.57A. 이렇게 해서 허용 전류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콘센트의 회로수는 몇 회로다? 회로수는 4회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치 개수, 비상 콘센트 설치 개수 30개, 그리고 허용 전류는 25.57A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소방용 장비 용량이 3kW, 역률이 65%인 장비를 비상 콘센트에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층수가 25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 층고는 4m이며 비상 콘센트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허용하는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의 비상 콘센트용 풀박스로부터 수전 설비까지의 거리가 100m일 경우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시오. 단, 전압 강화는 전격 전압의 10%로 하고 최상층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전선의 단면적 구하는 거죠. 자, 전선의 단면적은 1000 곱하기 2분의 지금 이게 단상 규류 이선식이니까 35.6. 자, 35.6 곱하기 Li. 이 공식으로 전선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여기서 E라고 하는 값은 이제 뭐예요? 바로 전압 강화, 허용 전압 강화고요. L은 이제 길이, 전선의 길이, 그리고 I는 전류의 값이 되겠죠. 전류의 값.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어떤 값을 구할 거냐면 이제 전압 강화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단서 조항에 전압 강화는 전격 전압의 10%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압 강화 E는 지금 전격 전압이 얼마예요? 비상 콘센트는 단상 규류 220V라고 했죠. 그래서 220 곱하기 10% 0.1을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22V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V 전압 강화는 22V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 전선의 길이를 구할 건데 지금 25층 건물인데 각 층의 층고는 4m예요. 그런데 비상 콘센트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허용하는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그러면 비상 콘센트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 설치를 하는 거죠? 위치. 자, 가장 낮은 위치라고 했어요. 위치는 어디예요?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때 가장 낮은 위치라고 했으니까 몇 미터다? 0.8m의 위치. 바닥으로부터 0.8m의 위치에 비상 콘센트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25층인데 지금 어디냐면 1층. 자, 1층의 비상 콘센트용 풀박스로부터 수전 설비까지의 거리가 100m래요. 이거 나중에 더해주시면 돼요. 이 거리 구할 때. 자, 100m는 더해주시면 되고 지금 수직거리가 지금 문제예요. 수직거리.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1층입니다. 1층. 1층이고 2층 쭉쭉쭉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여기 마지막 자, 여기 25층이라고 할게요. 여기 24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비상 콘센트가 여기 1층 바닥으로부터 0.8m 높이에 설치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죠. 이 위치에. 이 위치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높이는 얼마인 거예요? 0.8m인 거예요. 여기에 0.8m 위에 지금 설치한 거니까 바닥에서. 그러면 25층도 마찬가지겠죠. 25층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0.8m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거죠. 0.8m. 그러면 여기도 0.8m가 되는 거예요. 0.8m. 네. 그럼 나머지 층은 2층부터 24층까지는 전부 다 4m씩 적용되는 거죠. 4m씩. 그게 몇 개예요? 2층부터 24층까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1층이라고 했는데 자, 비상 콘센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11층 이상부터만 설치를 해요. 하지만 전선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1층부터. 그죠? 네, 전선은 1층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요 길이까지 다, 높이까지 다 고려하는 거예요.
비상 콘센트는 여기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쓰면 1층에 비상 콘센트용 풀박스, 풀박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풀박스가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된 거예요. 풀박스가. 이런 식으로 풀박스가 설치가 된 거죠. 풀박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m씩 몇 개의 층이 있는 거예요? 2층부터 24층까지니까 23층이죠. 23층. 이걸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0.8m니까 4m에서 0.8을 빼면 3.2m가 되겠죠. 3.2m. 맞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선의 길이입니다. 자, 전선의 길이에요. 그럼 여기는 100m, 3.2m, 그리고 4m짜리가 23개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0.8m. 총 전선의 길이가. 그러면 전선의 길이는 여기 100m에다가 자, 플러스 여기 3.2m죠? 3.2m 플러스 4m가 23개 층이 있어요. 4 곱하기 23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플러스 얼마예요? 0.8m. 네,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거죠. 0.8m까지. 그러면 전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전선의 길이는 196m가 돼요. 196m.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자, 전류의 값 구할 건데, 자,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압은 지금 220V죠. 그죠? 전압은 220V. 그리고 역률이 65%래요. 역률. 65%니까 0.65. 그리고 3kW. 소방용 장비 용량이 3kW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류의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전류의 값은 20.979 정도가 되네요. 20.979 암페어. 예. 그래서 전압 강화와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 그리고 전류의 값까지 이렇게 구했어요. 이 세 개의 값을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000 곱하기 전압 강화 2.2V라고 했고요. 그리고 35.6 곱하기 전선의 길이 196m 곱하기 전류는 얼마였죠? 20.979죠. 20.979. 20.979 암페어.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전선의 단면적은 대략 6.65 정도가 나옵니다. 6.65 단위는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전선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우리가 그 소방설비 기사에서 한 번 이상씩은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한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